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오늘은 가상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가상현실이라는 개념은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었는데 이런 용어가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것은 아마 2016년부터인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VR, AR, MR 이러한 여러가지 기술을 구현하면서 우리에게 가상현실이 다가왔는데요. 이 중에서 VR은 말 그대로 Virtual Reality, 가상현실이라는 말입니다. 사람 얼굴만한 거대한 것을 착용하면 가상현실처럼 느낄 수 있는 것인데요. 삼성전자가 예전에 갤럭시 VR이라는 제품을 출시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여기에 커다란 장비에 삼성 스마트폰을 딱 끼워 넣으면 눈앞에 우주가 펼쳐지고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그러한 기기가 새로 나왔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때는 그냥 이런 게 있다 이런 식으로 소개시켜주는 용도였고 테스트 제품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때 당시에 갤럭시 스마트폰을 새로 사면 갤럭시 VR을 공짜로 주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삼성도 이때 맛보기만 하고 끝났고요. 그리고 VR 이에 증강현실, AR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VR은 현실과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가상현실을 체험하는 방식이라면 AR은 현실 위에 새로운 정보가 추가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거부감 없이 잘 이용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2016년에 유행했었던 포켓몬고라는 게임입니다. 들판에 실제로 피카츄가 있는 듯한 느낌을 우리에게 주었죠. 그 다음으로 나온 기술은 MR이라는 융합현실 기술인데요. 이것은 VR과 AR의 장점만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생긴 것만 딱 봐도 VR과 AR을 섞어 놓은 것 같죠. 이러한 MR 시장에 바로 애플이 뛰어든다는 것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6월 5일, 그리고 한국 시각으로는 6월 6일 새벽, 애플의 개발자 컨퍼런스 WWDC 23이 열렸습니다. 말이 개발자 회의이지 보통 이 자리에서 애플은 제품 로드맵을 설명합니다. 그동안 애플이 아이폰 이후 새로운 융합현실 제품을 출시한다는 말들이 많았었는데요. 이번에 진짜로 신제품을 출시한 것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모았던 것이죠. 이것은 팬들이 만든 이미지인데요. 신제품 출시 이전에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갖고 있었다. 그만큼 기대가 많았다. 이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전에는 $2,000부터 가격이 책정된다고 설명이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딱 애플이 제품을 공개했는데 $3,500부터 제품 가격이 시작합니다. 한국 돈으로 대략 450만원 정도입니다. 저도 어제 애플의 신제품 발표를 봤는데 한편의 영화 같더라고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습니다. 정말 이 제품을 사고 싶긴 하네요. 그런데 약간 비싼 게 흠이긴 합니다. 아마도 애플의 신제품 비전 프로에 사용되는 디스플레이 가격이 비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올레도스라는 디스플레이가 꽤 비싸거든요. 아직 한국에서도 양산하지 못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가상현실하면 대표적인 기업이 애플, 삼성 말고도 메타가 있습니다. 메타는 원래 이름이 페이스북이었는데요. 회사 이름마저 메타버스를 제대로 하겠다면서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 사진은 작년에 출시된 메타의 VR 기기 사진입니다. 회사 대표인 저커버크가 직접 쓰고 시연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이 회사는 메타버스, 가상현실 쪽에 진심입니다. 사활을 걸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품 로드맵을 딱 봐도 메타의 제품 라인업이 다른 회사에 비해 짱짱해 보이죠. 메타는 매년 관련 제품을 하나씩 출시해 왔었고요. 2023년에는 퀘스트 3라는 제품을 출시한다고 딱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 애플이 이번에 신제품을 출시하기에 앞서 4일 전에 메타가 선수를 쳐서 미리 신제품을 공개했습니다. 애플에 묻혀서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를 거라 보는데요. 이번에 메타도 뭐 하나 출시하긴 출시했죠. 관심은 없겠지만 사전에 하나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메타의 퀘스트 3라는 제품이고요. 가을쯤 본 제품이 출시될 예정이고 가격은 60만원대라고 합니다. 가격은 애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죠. 기존 메타의 제품은 VR 기기의 역할처럼 제품을 착용하면 제품 내부의 세상만 볼 수 있었는데요. 이번 퀘스트 3부터는 제품 내부의 세상뿐만 아니라 실제 현실의 일정 부분을 보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나름 VR과 AR을 섞어 놓은 MR 기기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메타는 퀘스트 3에 대한 상세 정보를 9월 27일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니 이 제품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때를 기대해 주시고요. 삼성도 뜸하지만 내년쯤에는 오디세이 2라는 신제품을 출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애플이 뭔가를 출시했기 때문에 제품 개발 일정을 앞당겨서 올해 뭔가 낼 수도 있겠죠? 불가능이 없는 삼성이기에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애플의 신제품 이름이 비전 프로예요. 그렇다면 삼성은 갤럭시 프로? 갤럭시 비전? 뭐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가상기기는 애플, 삼성, 메타의 3파전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것은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 이것인데요. 16년 만에 새로운 형태의 제품을 출시한 애플이 가장 큰 관련주이지 않을까요? 물론 제품을 출시할 당시 애플의 주가는 신고가를 기록했다가 차익 매물이 출회하면서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요. 어쨌든 애플의 신제품 비전 프로는 가격이 비싼 게 흠이지만 최적화는 누구보다 잘하는 애플이기에 아마도 삼성 메타보다는 제품 퀄리티 측면에서는 압도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기술력은 디스플레이에서 판가름 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러한 XR 기기에는 초고해상도의 OLED 제품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6, 7년 전에 나온 삼성의 VR 기기를 착용했을 때 어지러움을 많이 느끼셨을 거라고 봅니다. 이때 해상도는 그렇게 높지 않았거든요. 낮은 해상도의 제품을 끼면은 어지러움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디스플레이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초고해상도 OLED를 위해서 맨 오른쪽에 나온 마이크로 OLED 기술 개발에 삼성 디스플레이, 소니, LG 디스플레이가 가장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삼성과 LG는 아직 마이크로 OLED를 양산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소니만 양산해서 이번 애플 제품에는 소니의 마이크로 OLED가 장착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가상현실 시장이 확산되면 애플은 당연히 기존의 아이폰 협력사인 삼성과 LG에도 디스플레이에 대한 손을 내밀지 않을까요? 또한 삼성도 조만간 XR 기기를 내놓을 것인데요.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당연히 삼성 디스플레이의 마이크로 OLED 패널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그 전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양산에 성공을 해야겠지만요. 그리고 OLED 관련주로는 국내 기업인 라온텍이 이미 1인치 마이크로 OLED를 개발하여 지난달에 열린 세계 3대 디스플레이 학회 중 하나인 SID에서 시제품을 공개했습니다. 나름 이쪽에서는 잘 나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음으로는 선익 시스템이란 회사가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와 선익 시스템은 공동으로 OLED 8세대 증착기를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일본 증착업체인 캐논 도키의 증착기와 비교하면 가격은 40% 정도 저렴하지만 성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도 이 장비를 쓰기에는 꺼려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기술력이 많이 올라와서 애플도 선익 시스템의 증착기 사용을 허가했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XR 기기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LG 디스플레이의 OLED 패널 역시 수요가 늘어난다면 선익 시스템도 관련주로 엮일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MR 기기, XR 기기는 기존의 스마트폰 대비 FPCB와 카메라가 훨씬 더 많이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 모듈 관련주 역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대표적으로 LG노텍, 더구전자, 하이비전 시스템, 뉴프렉스 등 이런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VR, AR, XR 기술이 확장되면 이를 활용한 메타버스 시장 역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메타버스 시장은 2030년까지 6천조 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시장이죠. 이를 직감하고 애플에서 사전에 단단히 준비하여 뛰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해서 관련 컨텐츠 산업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기기에 들어갈 만한 컨텐츠가 아직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기기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나오면 컨텐츠는 따라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애플이 비전 프로를 공개하면서 게임 회사인 유니티와 협력을 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유니티의 주가는 17% 상승 마감했습니다. 만약에 한국의 삼성전자가 XR 기기를 출시하면서 한국의 게임 회사와 어느 정도 협업을 할 계획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당연히 한국 게임 회사의 주가도 강세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게임 및 여러 영화 같은 컨텐츠에서 가상현실을 구현하는 VFX 관련주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위직 스튜디오, 덱스터 이런 회사들이 있죠. 그런데 2020년, 2021년 코로나 초창기 때처럼 엄청나게 메타버스 관련주에 상승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시면 곤란합니다. 이것은 연준의 자산 차트인데요. 과거 2, 3년 전에는 연준에서 돈을 미친 듯이 풀었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연준이 한 달에 950억 달러 규모의 양적 긴축, 유동성 축소를 하고 있죠. 시장의 돈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상승보다는 그냥 이것도 하나의 테마 중 하나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서 대응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온 종목들은 참고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